we're calling it the iPhone SE. 지난 2016년 처음 등장한 이후 매년 우리들을 루머에 속게 만든 바로 그 아이폰 SE의 후속작이 이번에는 드디어 출시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듣고 속았던 내년엔 무조건 나온다 라는 매번 똑같았던 그 말이 이번만은 다르다는 걸 오늘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형입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아이폰 SE2의 출시가 확실시되는 이유 두 가지와 현재까지 밝혀진 아이폰 SE2의 가격, 디자인, 출시 일정, 크기, 색상, 사양 등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형 모델들과 외형이 똑같은 애플의 저가형 제품들이 정말 재고 처리인 건지에 대해서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둥! 그럼 먼저 아이폰 SE2의 출시를 뒷받침해주는 첫 번째 근거, 바로 밍치 코어라는 인물의 예측이라는 점입니다. 밍치 코어라는 인물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홍콩의 한 투자관리 기업의 분석가로 애플의 주 부품 공급처인 여러 아시아 기업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애플 제품의 출시 계획을 신빙성 있게 예측하는 인물입니다. 밍치코어의 예측들은 이렇게 애플의 실제 제품 출시 준비 과정에 직접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애플 관련 소식을 전하는 수많은 매체들에서 가장 신뢰하는 출처로 여기며 실제로 그동안 밍치코어의 예측들은 대부분 적중했습니다. 빠밤! 이어서 아이폰 SE2의 출시를 뒷받침해주는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최근 애플의 행보입니다. 기존 방식대로의 제품 판매량만으로는 더 이상 기업 성장이 어려워진 애플은 새로운 인도 시장의 개척과 서비스 분야를 성장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애플은 정말 뜬금없이 올해 2019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새로운 아이팟 터치 7세대를 출시했고, 이례적으로 신제품들의 출시보다도 애플 TV 플러스나 애플 아케이드 등 새로운 유료 서비스의 런칭을 더욱 크게 내보이고 있죠. 이런 애플의 새로운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가형 모델입니다. 고가의 애플 제품 구매가 불가능한 인도 시장 대부분의 소비자층에게 저가형 제품 출시는 애플 디바이스의 판매량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애플 유료 서비스의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아이폰 SE2는 현재 이런 애플의 계획에 가장 큰 역할을 해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품이며, 애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저가형 아이폰을 출시할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구체적인 아이폰 SE2의 출시 일정 및 제품 정보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SE2의 출시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밍치코어의 예측에 따라 2020년 1월 양산 시작, 3월 출시될 것으로 한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한 번 더 업데이트된 밍치코어의 예측에서는 2020년 전반기 중에 출시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그 예측 시기가 다소 넓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래 메인 아이폰의 출시 시기가 9월이기 때문에 저가형 아이폰의 출시는 밍치코어가 기존에 예측했던 대로 3월에서 더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부터 출시되는 저가형 아이폰 라인업은 기존 아이폰 SE처럼 일회성 출시가 아닌 매년 신형 모델이 지속적으로 출시될 계획이라는 예측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폰 SE2의 가격은 현재 최저가 아이폰인 아이폰 8의 449달러의 시작가보다 더욱 저렴한 399달러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외형 디자인은 4.7인치 디스플레이의 아이폰 8과 동일한 폼팩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능 사양으로는 현재 최신 프로세서인 A13 바이오닉 프로세서의 3기가 램, 카메라 또한 아이폰 11, 11 프로에 장착된 일반 와이드 카메라와 동일한 12메가픽셀 카메라가 1개 탑재될 예정입니다.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프로덕트 레드 총 3가지 색상, 그리고 용량은 64기가와 128기가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재고떨이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의 저가형 제품들의 출시 목적 자체가 재고떨이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애플의 입장에서 저가형 제품들이 정말 필요해서 출시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필요해서 생산을 하는 김에 쌓여있던 재고를 소진할 의도는 아닐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폰 SE, SE2 모두 절대 남은 재고를 이용해서 출시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아이폰 SE의 직접적인 실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실제 아이폰 5S와 SE는 동일한 폼팩터는 맞지만 후면 애플 로고의 질감이 다르고 제품 테두리의 다이아몬드 커팅 또한 기존 유광에서 무광 방식으로 다르게 제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색상도 미미하게 바뀌어서 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표면적인 부분 이외에 논리적으로 한 단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서는 모든 제품이 처음 출시되어 판매가 진행되면 그 즉시 판매량 분석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한 생산량과 재고 조절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애플이란 기업에서 몇 년 전에 출시한 주력 제품의 외형 하우징 케이스 재고가 그렇게 신제품에 가져다 써서 소진시켜야 할 만큼 남아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그렇다면 왜 굳이 기존 구형 제품의 외형 디자인을 신제품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가형 제품인 만큼 원가 절감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아이폰 SE와 이번에 새로 출시될 저가형 아이폰 모두 출시 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프로세서와 카메라 등이 탑재될 만큼 고집스러운 애플의 제품답게 최대한 타협하지 않은 성능을 가진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판매가는 최대한 낮춰야 하기에 이미 설계되어 있던 폼팩터를 그대로 채용하여 그만큼 신규 설계에 투자될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죠. 게다가 구형 디자인이란 점에서 주력 아이폰의 판매를 간섭하는 부작용 또한 최소화하는 효과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저가형 모델의 출시 목적이 새로운 수요층을 유입시키는 것인데 일정 수준 이상의 고성능이면서 가격까지 저렴한 제품이면 기존 고객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고 이는 흔히 말하는 팀킬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외형 디자인이라도 구형의 모습으로 출시시켜서 기존 고객들의 관심이 이 저가형 모델로 쏠리는 것을 막아줄 필요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아이폰 SE2가 노치 스타일의 전면 전체 디스플레이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은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루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는 달리 신제품인데 구형 디자인으로 출시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재고떨이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풍자까지 지적하겠다는 목적은 절대 아니고 재고 처리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충분히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설명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도 노잼 스타일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영상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 또한 부담없이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욱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